저의 채널 사연반장은 여러분의 인생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인데요. 오늘은 시댁 제사는 물론 남편과 아들 밥까지 내팽개치고 오직 친구와 술에만 빠져 살았던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기막힌 상황의 끝은 어디일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제가 제사상에 오를 산적 꼬치 하나라도 집어먹었으면 제가 인간도 아니죠, 안 그래요? 이 말 한마디가 지금도 제 귀에 맴돌아요.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 같았는데요. 그 며느리 대체 왜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때로는 답답하게 만들 이 사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8살 김지영 씨예요.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 박준수 씨와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들 준서와 함께 살고 있었죠. 지영 씨는 결혼 전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한잔 기울이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결혼 후에도 그 취미를 포기하지 못했고, 남편 준수 씨도 처음엔 그런 지영 씨를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요. 문제는 결혼 5년 차가 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시댁의 크고 작은 행사나 제사에 자꾸 불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서는 불만이 점점 쌓여갔던 거죠.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지영 씨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쌓여갔죠. 시누이 박은정 씨와 박민경 씨도 처음에는 언니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언짢아 하는 눈치였어요. 준수 씨가 처음엔 지영 씨를 감싸주기 바빴어요. 엄마, 지영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다음엔 꼭 갈 거예요. 그렇게 달래기도 하고 때론 화를 내면서 지영 씨를 설득했었는데요. 지영 씨는 그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친구랑 노는 것도 죄야. 라며 되려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주말 아침이면 아들 준서가 엄마 배고파. 밥 줘하며 지영 씨를 깨웠지만 지영 씨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 먹어. 엄마 너무 피곤해. 라며 이불을 뒤집어 쓰기 바빴어요. 남편 준수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들 준서의 밥을 챙겨주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그렇게 준수 씨는 출근하고 준서는 학교를 가고 나면 지영 씨는 다시 잠들었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야, 오늘 저녁에 한 잔 콜? 하며 술 약속을 잡는 게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셨고 시누이들도 옳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빠랑 준서가 무슨 죄라고? 하며 분통을 터뜨리곤 했죠. 지영 씨는 이런 가족들의 반응에 오히려 벽을 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큰 제사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몇 주 전부터 시어머니가 지영 씨에게 신신당부하며 제사에 꼭 오라고 당부했었죠. 준수 씨도 지영아, 이번엔 정말 와야 해. 엄마가 많이 기대하고 계셔. 라며 간곡히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제사 당일 지영 씨는 아침부터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영 씨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지영 씨는 받지 않았고 결국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죠. 그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지영 씨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식탁 위에는 전날 남편 준수 씨가 대충 차려 먹은 듯한 라면, 그릇과 아들 준서가 남긴 빵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지영 씨는 시어머니의 방문에 놀란 듯 눈만 껌뻑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제가 제사상에 오를 산적 꼬치 하나라도 집어먹었으면 제가 인간도 아니죠, 안 그래요? 이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날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고 준수 씨는 지영 씨에게 이혼하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영 씨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어요. 준수 씨는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까지 돌아가면서 지영 씨를 설득하고
때론 질책했지만 지영 씨는 요지부동이었죠. 이혼은 싫어. 절대로 안 할 거야. 가족들은 지영 씨가 왜 이렇게까지 이혼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준수 씨는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답답해하면서도 혹시라도 지영 씨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었는데요. 시누이 박은정 씨와 박민경 씨는 오빠에게 오빠, 언니 뒤를 한번 밟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라고 부추기기도 했고요. 결국 준수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지영 씨의 뒤를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가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다른 남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지영 씨는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꼭 들르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작은 공원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지영 씨가 흘린 듯한 작은 수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수첩 속에는 온통 자신이 가진 돈에 대한 계산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한탄으로 가득했었는데요. 당장 이 집 나가면 어디서 살아? 월세 보증금도 없는데 준서 아빠 버는 돈으로 내가 혼자 애 키울 자신도 없고 지금 나이 마흔에 뭘 해서 먹고 산다고. 지영 씨는 사실 남편 준수 씨에게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직업도 변변치 않고 사회 경험도 오래전에 끊어진 터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술과 친구에 빠져 살았던 건 이 답답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어요. 시댁의 온갖 비난과 남편의 냉대, 아들의 무시 속에서도 지영 씨는 이혼만은 결사적으로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막 나가는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결국 준수 씨는 지영 씨의 수첩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동적인 반전 같은 건 없었고 그저 무기력하고 답답한 현실의 민낯만 고스란히 드러났을 뿐이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지영 씨의 이기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추악한 현실적인 이유를 알게 되자 그들은 지영 씨를 동정하기는커녕 더욱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을 뿐이었고요. 지영 씨는 그렇게 가족들의 비난과 경멸 속에서도 꿋꿋이 그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갈 곳이 없고 돈 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끔찍한 시댁과 남편, 시누이들의 구박을 견디면서도 그 집을 지옥처럼 붙잡고 사는 막장 며느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 집은 그녀에게 유일한 생존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막장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던 사연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먹먹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